안녕하세요. 10분 독서의 맘띵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빵 두 개를 넣고 세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쪽으로 똑같이 나눠 먹을 것인가? 아니면 몸무게 순서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을 둘 것인가? 그 외에도 몇 가지 가능한 변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한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 상황을 조금 비약하여 우리 국가의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천차만별의 문제 상황과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기록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두 8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정치학, 사회학에서 다루어지는 분야들을 망라하고 있죠. 이 책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존재한 158가지의 국가 제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시 그리스 사회를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아민타스 2세의 시우였는데 그가 어렸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367년에 플라톤의 제자가 되어 플라톤의 죽은 해인 기원전 347년까지 20년 동안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그 후 아소서, 미틀렌의 등지를 돌아다녔으며 기원전 355년 리케이온을 창립하여 활동하다가 기원전 325년 에우보이 섬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국가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공동생활체와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 먼저 기준이 제시된 국가 형태의 비판을 통해 제시하면서 결국 그의 스승인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반대합니다. 이상국가라는 철학자에 의한 계급 정치였는데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처자마저 공유함으로써 철저한 공동체를 지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서로 다른 여러 부분들의 조화롭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 최선의 국가 제도를 향유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세 국가들, 즉 스파르타, 크레테, 그리고 카르타고의 국가 제도를 고찰합니다. 고찰한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에게 눈을 돌려 어떻게 시민을 정의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제3권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시민을 행정 관직에 참여하는 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들은 무엇이며 한 제도에 왜곡된 다른 형태는 어떤 것인지도 고찰합니다. 다음으로 혁명은 왜 일어나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그의 국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타난 주요 서술 방식과 그 다음에 사상의 비판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차별의 발생적인 면에 주목하여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남자와 여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의 구분이 자연적인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차별의 자연적인 정당화는 생물학적 체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자연에 내재하는 질서를 비약적으로 동일시하여 양자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본성상 노예인 사람과 주인 되는 사람을 구분함으로써 귀족 사회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정착 제7권에서 국가가 계급들로 조직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신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 및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 또한 자연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적 중용 사상이 있는데, 이 중용적 관점은 이 책 전체에서 항상 양극단의 경우로 설정하고 그 폐해를 지적한 다음 양쪽의 장점만을 수용하는 것이 최상의 것임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정에 왜곡되어 참주제와 귀족제로 이어지며 소수의 부유층만의 이익을 고려하는 과두제, 그리고 빈자가 다수가 되어 중우 정치로 전락한 민주제를 모두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는 최상의 정치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왕정, 귀족정, 혼합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선택된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양극단을 탈피하고 균형 감각에 있는 현실적 형태를 강조한 것은 그가 당시 그리스 사회가 과두정에서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살면서 두 정치 체제의 장단점을 모두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의 안정을 바라고 있었고, 빈자에 의한 혁명으로 체제가 전복되길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건 개혁론자 혹은 현실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그를 온건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폴리스, 지금의 사회와는 달리 명백한 차이를 가진 사회라는 점에 있는데, 폴리스는 시민들의 양심과 덕이 기본으로 여겨지는 사회이며 대화와 합의 신이 섬겨지고 있었고, 시민 불복종과 저항의 권리, 그리고 사법의 권리마저도 시민에게 주어진 사회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와 비교해 보면 당시의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계급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작은 폴리스 안에 적정 수준의 인구가 살았다는 점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폴리틱은 어원적으로 폴리티케인데, 현대 정치가 권력과 정치로 분화되어 시민과의 관련성이 다소 간접적으로 또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당시 그리스 시대의 정치적 의미는 시민 모두가 폴리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많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는 시대적 인식의 한계로 폐기되어야 할 것도 있고, 반대로 여전히 재검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적 방식으로 현대의 복잡 다난한 사회를 이해하기는 충분하진 않지만, 인간의 윤리적 목적으로서의 국가를 고찰하는 것이나 사회 정의 문제를 공정한 분배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현대 사회 역사 철학에서 여전히 주장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읽고 정치학에서 서술된 정치 형태와 현대의 민주주의와 그리스의 민주주의 차이점에 대해 조사하여 심화시킨다면 어떨까요?